입니다. 네, 요즘에 이른바 수용성, 수원용인 성남 이렇게 세 군데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풍선 효과로 인한 그런 12, 16의 대책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을 하고 있는 동탄 지역도 거의 이에 못지않게 이제 주로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12월 16일 날 대책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고요. 이제 제목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입니다. 보도 일시는 2020년 2월 21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이제 녹음을 입히려고 마이크를 조금 하나 새로 샀는데 이게 장비 이제 처음 다루다 보니까 약간씩 버퍼링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요약이죠.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이게 목적이겠죠. 이 대책이 나온.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 마안, 그리고 의왕 이렇게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 이걸 통해서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동탄 1기 신도시에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 최근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P건설사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한 10여 년 된 단지거든요. 여기도 좀 길게는 6개월에서 지금 짧게는 2, 3개월 만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하면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탄도 그런데 이제 지금 수원, 용인, 성남 거기는 이제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보시면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서울은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풍선. 이렇게 풍선이 있다 치면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누른다 치면 여기는 홀쭉해지는데 이렇게 다른 데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 부분은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른 부분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역효과. 그래서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이 됐는데 약간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02, 0.01, 0.10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좀 올라갔다가 0.20 여기서 다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에서 보시면 2020년 2월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글자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게 상승폭이 경기 지역을 많이 확대되고 있다. 네, 주간 변동률 보시면 첫째 주, 둘째 주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2019년 12월 셋째 주에서 2020년 2월 셋째 주까지 보시면 지역별로 수원은 0.44에서 1.81 올랐고요. 네, 구리는 0.12에서 1.03 역시 올랐고, 화성, 동탄은 여기 화성시 소속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화성도 많이 올랐습니다. 0.26에서 0.82 그리고 용인 0.51에서 0.76 안양 0.29에서 0.44 의왕 0.56에서 0.38 여기는 의왕은 오히려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2019년이 이제 올해는 뭐 거의 지금 아직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쭉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작년 12월 이후 대책 이후에 서울은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죠. 쭉 여긴 오히려 좀 떨어지다가 약간 우상향 곡선 그리다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경기 쪽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금융위원회고 이게 3월 2일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이제 시행이 됐네요. 오늘은 2020년 3월 지금 4일인가? 4일?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그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9억 원 주택가격 구간별 LTV를 규제 비율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억 원 이하까지는 LTV 50%만 대출을 해주고 9억 원 초과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이렇게 대출해준다. 만약에 10억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9억까지는 50%를 대출을 해주고요.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30%만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4억 5천, 여기는 3천만 원. 그럼 4억 8천이 이제 대출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어디 가냐? 여기 별표가 있어서 별표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 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적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한 걸 다시 보시면, 주택가격 구간 없이 그냥 뭐 10억이든 뭐 11억이든 12억이든 13억이든 다 한꺼번에 60%를 적용해서 대출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9억 원 이하분 9억까지는 50%가 대출이 나오고 최대, 그리고 9억이 초과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별표에 대한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관로치고 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해서 60%를 해주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같이.
네. 이게 각각 여기서 10%를 올려준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그냥 그대로 그냥 통틀어서 5억 원 이하가 되면 뭐 굳이 구간을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6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주택 세대주, 네,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그냥 6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이제 하나 해놨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격 가액 10억 원 주택 매입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행에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60%를 곱해서 6억이 나왔죠. 네, 6억. 네, 근데 이제 바뀌고 나면 9억까지는 50%. 그래서 9, 5, 45, 4억 5천 나오고 네,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이 나와서 그래서 4억 8천. 그러면 거의 1억 2천이 대출이 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규제 대출을 덜 받게 해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땡땡 당구장 표시 보시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그대로 유지한다. 그대로라기보다 그냥 최대 70%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니까 요거는 좀 넉넉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네, 현행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2배 업종 여기 임대업, 주택 매매업, 2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뀌고 나면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런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모두 다 임대업, 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입니다. 주담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행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냥 2년 내에 처분만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면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고요.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더 이제 더 규제가 또 강화되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입니다. 1년 내에 처분 및 처분하고 또 전입까지 해라. 더 까다롭죠.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고 이렇게 개선되는 사항 보시면 지역 조건이나 1주택 세대까지는 똑같은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된 조건이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까지 이걸 해야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읽으면서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 조금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읽으면 되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한다고 합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이게 뭐 2월 21일 날 신설된 팀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 이상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월부터는 지금 3월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주택. 네, 토지 뭐 이게 상가는 해당이 안 되겠고 주택. 조건이 다 이게 동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이 거래에 뭐 매매만 되는지 전세도 포함되는지 이건 모르겠네요. 네, 매매만 가능한 건지. 네, 아무튼 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그리고 해당 지역, 네, 또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행은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여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이 됐고, 네, 금액 조건은 3억 이상 그대로 똑같고, 이 경우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해야 되고요. 이게 비규제 지역,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도 6억 원 이상, 가격이 6억 원 이상 주택이면은 요거 마찬가지로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됩니다. 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 이게 특별사법경찰? 네, 이런 뜻이죠. 특별사법경찰. 네, 경찰복을 입지 않고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는 그냥 경찰분들이 수사 활동 등을 통해서 네,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조사합니다. 네, 요거 이제 나왔네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입니다. 추가. 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네,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 전체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네, 수원,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 만안, 의왕은 현재는 비규제 지역으로 네,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에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를 보시면 엄청 높습니다. 수도권 누적 상승률이 1.12%인데 8.34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권선은 7.68, 장안은 3.44, 안양 만안은 2.43, 의왕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원, 권선, 영통, 팔달 같은 경우는 2월 두 번째 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광역교통망 규칙 등 개발 호재 내용 보시면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인덕원과 동탄선 혜택을 볼 것 같고, 그리고 수원 권선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과 수인선, 그리고 수원 장안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안양 만안 같은 경우는 월곶 판교선, 의왕 같은 경우는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 등 이런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동탄 같은 경우 요게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이거 들어온다는데 아파트 어디가 오를 것 같아요? 하면서 문의 전화 주시는데, 그거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뭐 잘 못 드립니다, 사실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상한 그런 뭐 아파트만 아니면 항상 거의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뭐 신뢰감이 없잖아요. 좀 자세하게 이건 확정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혹시나 제가 제 생각에는 오를 것 같아서 오를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뭐 투자하셨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주변에 무슨 호재가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어디가 오를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건 대답해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동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네, 여기 보셨던, 예, 여기 위에 대출 LTV, DTI 강화, 그리고 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부유 특별공제 배제 등, 그리고 청약 전매 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전매 제한 강화, 그리고 가점제. 이 가점제가 있고 청약할 때 초점제가 있잖아요. 가점제. 저도 지금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도 집을 지금 오산 쪽에 그냥 매매로 해서 지금 살고 있어서 이거 청약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좀, 그래서 어떤 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청약이나 이런 신규 분양 쪽에 막 문의를 주시면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청약을.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 수원 매교동의 푸르지오, 네, 매교동 푸르지오 여기다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점 계산한 걸 보니까 20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게 점수가 높으려면, 그리고 뭐 세대주여야 되고 이게 부양 가족 수가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던데 거의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20점. 네, 가점은 20점이었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만약에 추첨제로 한다면 뭐 이런 가점이 낮아도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가점제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좀 더 조건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네, 다만 12월 16일 대책,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굉장히 이제 조건이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2020년 6월까지 양도를 다 해야지. 이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 배제되는 걸 막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겠다. 이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분해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근본 지정지역, 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지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이게 1지역이라는 게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건가 봐요. 네.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별표 치신 내용. 네, 1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리고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그리고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년,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지역으로 지정, 이번에 지정된 지역 수원, 그리고 안양, 그리고 시흥인가요? 시흥?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방금 읽어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 지정된 지역은 1지역입니다. 1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기지정 지역 중에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1지역이 아닌 것도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2지역은 뭐 성남 민간택지가 있었고,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있었는데 전부 그냥 1지역으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네, 근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네,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랬는데도 계속 과열이 지속된다. 그럼 한 단계 높게 규제를 하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 그럼 이제 LTV 비율이 더 낮아지죠. 이거는 또. 그리고 또한 비규제 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열 우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아무런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도 과열이 우려될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동탄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곧 조정 대상 지역 될 것 같다. 동탄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현재 동탄 1기 신도시는 아무런 그런 규제가 없고요. 동탄 2기 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네, 그래.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네, 이제 참고로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기준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개가 있고요. 15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네, 10, 15개, 9.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여기는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예, 그리고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은 없고요. 예,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지구. 투기과열 지구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기존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네. 잠시. 네, 전화가 와서 잠시 스톱 시켰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었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 지구, 요거는 맨 밑에 별도로 표시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별내, 다산동, 그리고 동탄 2,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동탄 2 신도시, 동탄 2. 동탄 1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금 대구 하니까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난리죠, 난리. 이게 사실 저도 여기 대구 출신이거든요. 거의 대학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냐? 뜬금없이 여기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학군. 수성학군, 아마 그 자녀 교육시키는 분들이라면 대구 수성학군 그러면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성구가, 저도 여기 수성구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집들이, 아파트가 엄청 밀집이 돼 있어요. 한 20년 넘게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들 연식이.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학군이 좋으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네, 그냥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특수 뭐 그런 과학고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이게 참 기준이 참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진짜 공부 잘하는 거냐 뭐 의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요 S대 몇 명 보내느냐 이런 게 경쟁 같은 게 붙어가지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 경북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의 한 20명 정도 한 학교에 이렇게 수성구 학군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여 명씩 서울대를 갔던 것 같아요. 뭐 과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서울대 합격생만 다 모은다면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20몇 년 됐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데 그래도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대구 수성학군. 강남 8학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지방에서는 그래도 알아준 학군이다. 그래서 요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이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이게 별표 보시면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네, 고양시 7개 지구는 도대체 뭐냐? 네, 삼송 택지개발지구 있고요. 원흥, 지축, 향동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있고 네,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이게 이제 고양시의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조정 지역인 거죠. 조정. 그리고 뭐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2020년 2월 20일 날 발표된 그 부동산 대책 한번 읽어봤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탄도 많이 올랐습니다. 동탄 1기, 네. 동탄 2기도 지금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올랐고요. 뭐 동탄 2기 신도시에 호수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입주하신 아파트, 린? 여기 뭐 피가 뭐 몇 억씩 붙었다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실제 아마 있는 일일 거예요. 네, 중개사님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아마 여기도 곧 어떤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뭐 혹시 들어주신 분 계시다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저도 사실 지금 사업장 그 사무소 문을 못 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일요일도 뭐 사무소 문 열고 뭐 특별히 손님이 안 계셔도 제가 기본적인 뭐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거 하러 사무실 나가고 막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었어요. 아무튼 이거 다들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